이거는 사실은 아주 저학년 때 배우는 거야. 중학교 한 1학년일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학교 한 1학년일 때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용어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우린 뭘 맞추려고 하는데 이걸 아마 몰라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되게 저학년에 있었는데 저학년에서 학생들이 그냥 대충 하고 넘어와서 고등학교 때 조금 문제가 좀 돼. 나도 아이들 물리 가르쳐 주는데 물리의 단위 같은 걸 못 만들 때 보면 아, 얘네들이 중학교 때 이걸 좀 잘 못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자, 간다. 과학의 기본 양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고 자연계의 세계는 미시 세계하고 거시 세계가 있다. 이 미자가 무슨 미자야? 그치? 아주 매우 작다라는 뜻의 미시라고 하는 거야. 미시. 알겠니? 거시는 뭐야? 매우 크다의 세계가 거시야. 그러면 어떤 걸 미시라 그러고 어떤 걸 거시라 그러냐면 정해진 기준은 없어. 어떤 것까지가 굉장히 크고 어떤 것까지 굉장히 작니? 정해진 기준은 없어. 너는 누가 잘생겼고 누가 못생겼니? 그치? 그 정해진 기준은 없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어떻게 돼야 돼? 가우스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상에 있는 애들 다 못생긴 거 아니야. 우리 시성이 무슨 기준으로 하면 어때? 저건 얼굴이 아니잖아.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그냥 보편적인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름 왜 울어? 왜? 됐어? 그치? 선생님은 기준이 많이 잘생겼잖아. 그냥 잘생긴 거 아니고 나는 많이 잘생겨서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잘생긴 애들은 그냥 좀 보통으로 잘생긴 애들을 기준으로 해야지. 선생님처럼 많이 잘생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값이 너무 커서 안 된다고. 그치? 됐니?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도 기준은 없어. 그럼 누가 크다 그래야 되고 누가 작다 그래야 돼? 그냥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크기가 측정된다 싶으면 그건 어때야 돼? 거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 현상을 다루는 세계 큰 물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측정 가능한 것을 다루는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 미시 세계는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측정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어때? 미시 세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그냥 미시와 거시에 봤을 때 인간의 눈을 기준해서 원자, 분자, 이온 인간의 눈으로 구별 안 되잖아. 이게 원자인지 이온인지 분자인지 마찬가지로. 근데 나무 동물 이거 분필 내 눈으로 보니까 보이고 내 눈으로 대충 보니까 한 5cm 정도 돼 보여. 알겠니? 야, 너희들 남학생들 군대 가면 다 쓰긴 하겠대. 그 여학생들 군대 안 가? 우리는 여학생들이 훨씬 높으니까. 자기 손가락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자기 손가락 몇 센치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 급하면 그냥 손가락으로 재면 된단 말이야. 어림잡아 대충 재면 선생님 손가락은 8cm야. 내 손가락은 8cm니까 내가 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요걸로 재면 8cm구나. 자기 한 뼘이 몇 cm는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손가락은 한 뼘이 21cm야. 내가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 되면 약 60cm겠구나.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기 보폭은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보폭은 약 75cm야.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걸면 아 이거 75cm 두 발짝이니까 1m 50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키는 다 알고 있을 거고. 알겠니? 그래서 내가 거리를 꼭 자가 아니더라도 보폭으로 잰다든가 한 뼘으로 잰다든가 손가락으로 잰다든가 한 마디로도 재도 돼. 네 마디. 알겠니? 선생님은 한 마디가 2.5cm 정도 되거든. 한 마디로도 재도 되고 그 정도로 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무슨 세계야? 거시 세계야. 내가 눈으로 못 보는 게 미시 세계가 돼야 되겠지. 규모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도 되니 어떤 현상이 크게 보는데 어떤 규모냐라는 거지. 크냐 작냐의 범위도. 누가 크다 작냐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로 나누는데 뭐 안드로메다의 나이는 100억 살이고 고양이는 15년이고 우리 적혈구는 약 120일이고 못 읽어. 알겠니? 세슘이 한 번 진동은 얼마가 돼야 돼요? 와우. 이만큼이고.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공간 규모는 얼마야? 모르겠다. 62kPa, 킬로파섹이라고 하고, 얘는 0.6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60 피코미터.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라 그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 규모가 큰 거, 시간 규모가 매우 큰 거, 시간 규모가 매우 작은 거. 인간의 평균 수명은 얼마 정도 되지? 지금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된대?
한 80 정도 잡힌 모양이에요, 요즘.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높아. 이제 한 4년인가 정도 높다 그래. 보세요. 남자가 평균 수명이 조금 더 짧아. 그래도 평균 한 80까지는 살아.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0 정도 되니까 너희들이 성인이 될 때는 평균 수명이 어때야 돼? 훨씬 더 높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의 100살 이상은 평균적으로 산다고 봐야 돼. 너희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평균이 80이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만 살아도 80인데 조금 오래 살았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사는 거야? 100살 사는 거지 뭐. 한 60에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까지 다 계산해서 80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네? 그러니까 지금도 80대면 뭐 충분해. 어휴, 근데 너희들은 뭐, 너희들이 선생님 나이쯤 됐다면 평균 수명은 그 100살은 기본으로 넘겠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한 120살 산다 알겠니? 징그럽겠는데? 그치? 선생님이 여기서는 애들을 가르치지만 선생님이 어디 가서 뭐 강연도 막 하고 그럴 텐데 선생님이 강연하는 데 가서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뭐 많이 길어지지? 많이 길어지니까 뭐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평균 수명이 길면 공부를 졸라 해야 돼. 왜 그런 줄 아니? 선생님 아버님 때는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단 말이야. 알겠니? 60 전에 죽었단 말이야. 대부분 60 전에 죽어. 알겠니? 근데 그 60 전에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봐봐. 고등학교 3년 졸라 열심히 하지. 그래갖고 서울대를 나오지. 그러면 군대 갔다 오지. 그럼 몇 살에 취직하냐면 거의 27에서 30 사이에 취직을 해. 그러면 그 서울대 학벌을 가지고 한 27살부터 30살부터 그걸 써먹어. 근데 그걸 몇 살에 죽어 내가? 한 60대면 죽으니까 내가 서울대 졸업장을 건 30년밖에 못 써먹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한 30년 기껏 써먹다가 죽는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문제가 좀 돼. 왜 문제가 되냐면 너희들이 진짜 3년 정말 열심히 하지. 그래서 진짜 미친 척하고 서울대를 나왔지. 그러면 너희들 27 정도 될 거라고. 남자들은. 여자애들은 24이면 되겠지. 근데 24이나 25에 서울대 졸업장을 가져 내가. 근데 내가 몇 살에 죽어? 100살에 죽어. 그럼 25살부터 100살까지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 살 거 아니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때?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살 거 아니야. 25살부터 100살 때까지 겨우 인생 몇 년 노력해서 굳이 3년, 4년 노력해서 약 75년을 혜택을 받아. 알겠니?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해줘. 어디 딴 데 가면. 너무나 불공정하잖아. 네가 공부를 안 해? 하지 마. 근데 겨우 네가 공부를 한 3, 4년 안 하지. 그럼 그 3, 4년 공부 안 한 걸로 죽을 때까지 평가를 받아. 나는 내 인생에 겨우 3, 4년 공부를 안 했어. 16살부터 한 20살까지 많이 공부를 안 해봐야 한 4년 공부를 안 했다고 남보다. 근데 25살부터 죽을 때까지 저 새끼는 공부 안 한 새끼가 되는 거 아니야. 저 새끼는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사는 거야. 이게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잖아.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나 불공정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너무 불공정하단 말이야. 근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걸 바꿀 방법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 올라와 있는 거야. 공부하기 싫다고 찡찡댄다고? 하기 싫어? 하지 마. 안 해도 돼. 국가 숙제 안 해도 돼.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받는 손실은 약 70년 동안의 인생의 손실값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서울대 정말 유명하신 서울대 나와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해. 자긴 살면서 딱 4년 공부했는데 3년 공부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이 너무 세다고. 너무 미안하대. 부채의식이 너무 강해. 자기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노력한 건 딱 3년 4년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어딜 가도 대우를 받는데 약 박사인데 공학 박사야.
어디 가도 서울대 나왔는데요. 그러면 어디 가도 취직이 되고. 뭘 해도 서울대 나왔는데 뭐 해도 되고. 그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됐니? 뭔 얘기하다 여기 나왔지? 시간 얘기하다 여기서 나오구나. 아무튼 우리 인간은 100년이나 살아. 근데 이제 너무나 공간을 너무나 많이 살지, 길게 살지. 길게 산 만큼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나는 초등학교 선생도 아니고 중학교 선생도 아니고 분명히 나는 너희들 고등학생이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이 밤에 여기서 앉아 있고 왜 학원에 엄청난 양의 돈을 내면서 학원을 다니는지 이유는 알아야 돼. 멍청한 것처럼 되니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그냥 가니까 왔고 멍청하게 앉아서 시간 때우고 남들 다 학원 가니까 가고 그게 아니라 지금 네 노력이 너희들의 인생의 75년에 많은 것들을 결정할 거란 말이야. 아무튼 가자. 먼저이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 아이스크림 갖다 먹어라.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 여기서 뭐 어려운 게 뭐 있니? 과거, 현재화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데 과거 됐니?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과 길이는 어떻게 측정했니? 라는 거지. 이런 건 뭐 아주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없지. 지금처럼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하지.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야? 하루. 그 하루를 결정하는 거지 뭐지? 시계.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만 해도 뭐 있어? 해시계 있었잖아. 그러니까 태양 시계가 있었단 말이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로 하루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결정하고 뭐 이랬단 말이지. 굉장히 좀 그랬지. 그래서 천문학적 현상을 주로 이용했고 거시적인 세계의 시간을 측정하고 눈으로 보이는 물체의 운동과 크기로 과거의 시간과 거리를 측정했단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현대에 들어와서는 진짜 시간과 길이 측정이 너무나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지. 그래서 뭐야? 지금은 세슘의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정밀한 시계를 측정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건 잘 모르는데, 됐니? 우리가 시간이 이제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에 비하면 막 시간이 막 변하고 막 그래.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더 정밀하게 하다가 진동을 해. 세슘이라는 애가 이렇게 진동을 하거든. 알겠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마무시한 긴 1초의 개념이 세슘이 1초에 몇 번? 몇 억만 번 진동한다고. 그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라고. 기준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시간 조절은 뭐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에 나노초 단위까지,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됐니? 나노초까지. 그 다음에 길이 측정을 이용하는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요즘 GPS 시스템을 이용하지. GPS라는 건 뭐지? 위성에서 됐니? 한 점을 갖다 잡아서, 한 점 갖고는 안 되겠지. 하나의 세 점을 잡아서 그 세 점에서 나오는 공통된 위치를 찾아내는 거야. 알겠니? 그건 나중에 돼. 그래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세한 이동 길이도 측정할 수 있어. 됐니? GPS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됐니? 위성 하나 갖고 안 돼. 두 개,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세 개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잡아서 그 공통된 위치를 찾아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세 개의 위치를 잡으면 얘가 이동하면 얘네들 세 개의 평균값 잡아서 얘가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다. 물론 세 개, 네 이상,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도 돼야 되겠지. 그래서 수많은 위성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측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현미경 이런 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자. 길이 측정, 뭐 전자현미경, 그다음에 허블이나 제임스 앱 같은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천체까지도 거리를 더 측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허블 망원경은 우리 지구 쪽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아주 멀리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는 거죠. 그다음에 측정 범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다양해지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됐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을 거야. 미시세계가 뭐냐, 거시세계가 뭐냐,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근데 요건 하나 알자. 여기서 이제 내가 선생님이면 학교 이런 문제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기본량의 단위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기본량의 단위는 알아야 돼.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량을 정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양이고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여기 있네. 총 7가지의 기본량이 있어.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한 7개의 기본량이 있어. 즉 질량을 측정하는 거 킬로그램, 거리를 측정하는 거 미터, 시간을 측정하는 거 초, 전류 암페어, 온도는 켈빈, 칼데라, 이거는 뭐야? 광도야, 빛의 밝기, 알겠니? 칸데라, 됐니? 광도, 됐니? 여기 입자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직 안 배웠는데 몰이라 그래. 하나 몰, 1몰개, 2몰개. 좀 어떻게 해줘? 1몰개, 2몰개, 뭐 이렇게 몰개라는 게 있어. 몰개라는 게 몇 개 있냐? 몰개. 이건 개수 세는 단위야. 알겠니? 개수 세는 단위를 몰개라 그래. 기본량의 단위는 몇 개 있어? 기본량의 단위 몇 개 있을까? 7개 있는 거야. 알겠니? 기본량의 단위는 다른 단위로 바꿀 수가 없어. 미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없고, 됐니? 미터를 암페어로 바꿀 수도 없어.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야. 기본량의 단위는 됐어? 몇 개 있다고? 7개가 있는 거야. 이런 거 가르치기가 좀 그렇다. 근데 봐. 요건 알아야 돼. 학교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 알겠지 뭐. 그치? 기본량의 단위 7개다. 요건 알자? 됐어? 일마, 데리고 가. 혼자 가지 말고. 유도량이라는 거야. 유도량. 그래서 요 유도량을 갖다가 아마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유도량이라는 거. 됐니? 자, 봐봐. 속력의 단위 뭐니? 속력 어떻게 구하니? 속력 어떻게 다녀? 속력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지? 그럼 봐라. 시간의 단위가 얼마야? 잘 봐.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 그래. 됐니? 그러면 속력의 단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기본량의 단위를 유도한 거지. 어떻게? 시간의 단위 뭐 있어? 기본량 세크. 이동거리의 기본량 얼마야? 미터.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속력의 단위 뭐겠어, 휘성아? 세크분의 미터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걸 우리가 세워 쓰지 않고 눕혀서 이렇게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본량의 단위를 가지고 변형된 걸 우리 뭐라 그래? 그걸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량의 단위는 몇 개가 있겠어? 7개. 유도량의 단위는 몇 개가 있겠어? 수천 개.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왜? 여기 있잖아. 됐니? 뭐 부피. 부피는 단위 미터를 사용하는 거지. X축, Y축, Z축. 그러니까 얘가 1미터, 얘도 1미터, 얘도 1미터. 이 미터가 뭐가 돼야 되겠어? 기본량이 되겠지. 알겠니? 근데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X축 곱하기 Y축 곱하기 Z축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1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세제곱. 그래서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인 거야. 이런 걸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니? 부피는 그렇고 또 뭐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게 힘 있어. 여러분들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힘인데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너희들 힘 있지, 힘.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뉴턴은 기본량이 아니네. 됐니? 뉴턴은 뭐냐면 힘을 가하려면 어때야 돼?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거. 그러면 질량의 기본 단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가 얼마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야. 그러면 힘의 단위는 뭐야?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를 다 뭐라 그래? 유도량 단위라고 하는 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일 테니까 부피 얘는 세제곱을 썼네? 그럼 나도 세제곱 쓸까? 세제곱분의 질량 킬로그램 썼네? 킬로그램.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세제곱 미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량의 단위는 7개밖에 없는 거야. 다시 시간의 단위 초, 길이의 단위 미터,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암페어 전류의 단위고요.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야. 도시온도 안 써. 과학에서는 도시온도를 안 쓰는 거야. 도시온도는 인간이 좀 삶에 편리하게 쓴 거 맞는 거야. 물에 어느 점을 0, 끓는 점을 100 해서 쓰는 게 인간이 물을 사용하니까 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만든 게 도시야. 우린 도시를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빛의 광도 밝기 단위야. 빛의 광도 밝기 단위야. 뭐라 그래? 칸데라
아니, 몰수는 입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뭐 입자수 몇 개 있어. 그럼 화학에서 앞으로 1몰개, 2몰개 입자수의 단위. 그래서 기본량은 몇 개 있다고? 7개의 기본량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아니, 이게 기본 도량이 있는 거야, 도량.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몇 개만 풀고 갑시다. 기본량이 있단단다. 하하하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거 하나 있죠? 그 책에서, 여기 있네. 기본량인데, 우리는 기본량에서 요거 하나만 좀 볼까? 우리 책에. 예. 됐니?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그 앞에 뭘 둬? 접도를 둬가지고, 뭐 하는 거야? 크기를 갖다가, 뭐냐면, 어딨어? 미터인데, 만약에 막 굉장히 큰, 뭐, 1, 10, 100, 1000, 만, 일단 만 미터, 뭐 이러면 어때? 불편하단 말이야, 우리가 쓰기가. 그 다음에 막 10만 미터 막, 기본량만 쓰면 너무나 어때? 불편하단 말이야. 단위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알겠니? 그래서 이 값을, 어떤 접두어를 사용해서 쓰는 거란 말이야. 제일 많이 쓰는 게 키로야, 키로. 알겠니? 그래서 원래는 기본량이 미터인데 앞에다 키로를 쓰면 이 키로가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10의 3승, 1000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1km면 이 키로가 10의 3승이니까 하나, 둘, 셋 미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0m를 1km라고 하는 거라고. 됐니? 너무 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더 큰 걸 쓰지. 메가를 쓰는 거야, 우리가. 됐니? 그러면 1메가미터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너무 많이 썼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쓰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미터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뭐야? 1메가미터, 1메가미터가 돼야 되겠지. 메가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 기가. 됐니? 그래서 우리 요즘 컴퓨터 기가 쓰잖아. 기가. 됐니? 몇 기가야? 뭐 이런 거 쓰겠지. 기가는 10의 9승의 접도가 되는 거라고. 너무 작아도 마찬가지지. 너무 작아. 나노 10에 마이너스 0.0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지. 6개 됐니? 미터. 너무 작잖아. 0.00001 미터. 너무 작잖아. 알겠니? 이걸 수로 계산하려니까 너무 복잡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10에 마이너스 6승짜리를 붙여버린 거. 이거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는 10에 마이너스 6승 미터. 알겠니? 더 작은 거 얼마야? 나노미터. 우리 이제 분자나 원자 얘기할 때 나노미터 써요. 나노미터. 됐니? 10에 마이너스 9승. 10에 마이너스 9승. 나노미터. 됐니? 1나노미터라고 하면 얼마가 돼야 돼? 10에 마이너스 9승. 알겠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건 뭐야? 기본량의 접두어를 사용해서 너무 크거나 작은 건 대체하는 거야, 접두어로. 알겠냐, 세종?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낼까? 이게 책이 바뀌기 전에는 없었던 내용이라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시험에서 낼지. 그래서 봅시다. 동글뱅이 X 치는 것만 책에 있으니까 갑니다. 기억. 미시세계는 큰 물체나 미시세계? 이상한데? 단어가 좀 이상하잖아. 미시세계인데 큰 물체래. 현상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큰 물체야, 작은 물체야? 작은 물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큰 물체라고 돼 있잖아. 좀 이상하잖아. 미세계는 작아야 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매우 다양하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고. 길이 관측, 시간 관측할 때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이 무슨 규모가 같은 거? 규모가 같은 거. 규모가 크면 어떻게 돼? 인간의 눈으로 잴 수 있는 거 인간으로 재면 되겠지. 근데 미시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재야 되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른 방법인데 항상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현대는 그렇지.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여 정밀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초의 정의가 저 세슘 원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있네요. 2번도 갑시다. 2번도 갑시다. 우리 시험에 뭐 있다 그랬었는데 뭐 있대? 됐어요. 길이,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와 같은 무엇은 자연현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양이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써놨네.
하지만 아무튼 시간, 길이, 질량, 전류 등과 같이 무슨 양이라 돼? 이걸 기본량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기본량, 기본 중에 기본량, 기본량은 자연성을 설명해야 됐다. 기본량의 단위는 뭐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 아, 이런 걸 국제 단위에 따라 기본 단위 정한다. 이거 얼마나 됐더라? 얼마 안 됐어. 기본량을 우리가 딱 정한 건 얼마 안 됐어. 이게 연도가 안 나오나? 아,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 단위가 언제더라? 한 40에서 한 50년밖에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100년치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는 국제 단위에 따라 기본 단위로 정한 거야. 그렇죠. 국제 단위라는 말을 써야 돼. 다음 뭐의 단위는 미터고 뭐의 단위? 길이의 단위겠죠. 뭐의 단위는 켈빈이야. 여기 켈빈이다. 앞으로 우린 켈빈 쓸 거야. 온도의 단위입니다. 켈빈은 온도의 단위예요. 기본량 미터. 그렇죠. 유도량이잖아. 유도량이니까 뭐야? 기본량 7가지에서 뭐가 돼야 돼? 걔네들이 붙였다 쪘다는 유도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때? 기본량은, 그렇지.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이잖아. 아까 뭐 있었어? 속도 미터 퍼 세크라고. 됐니? 그 다음에 힘은 뭐가 돼야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뭐 이렇게. 됐니? 그래서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거 맞습니다. 유도량의 단위는, 그렇지. 유도량의 단위는 방금 얘기잖아. 이런 거.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길이, 넓이, 부피는 모두 유도량이야? 그럼 유도량 맞는데 모두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부피 뭐가 돼야 돼? 유도량이겠지. 그러니 X축, Y축, Z축. 넓이는 X축, Y축이 있는 거네요. 근데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냥 X축 하나만 있거나 Y축 하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요 길이는 기본량에 속하는 겁니다. 넓이하고 부피만 유도량입니다. 물체의 부피는 기본량 중 길이를 이용해서 그렇죠. 길이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죠. 뭐는 부피는 길이를 이용해서 X축과 Y축과 Z축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부피는 공간을 차지하는 양이야. 너는 부피라는 말은 그 물체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부피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고체일 때, 아니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정형화된 거는 X, Y, Z축으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물체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선생님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 내가 차지하는 부피는? 그럼 선생님을 이렇게 벌려놓고 X축, Y축, Z축으로 잴래?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지? 나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알겠니? 내가 물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내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물의 부피가 증가한다. 알겠니? 그래서 물로 재는 거야. 비정형적인 것들은. 알겠죠? 됐습니까?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30분을 더 걸렸네.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볼까요? 내신 탄탄? 내신을 좀 탄탄하게 해볼까요? 내신을 탄탄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내신 탄탄이 있네요. 내신 탄탄 뭐하냐? 그렇죠. 뭐 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풀어봅시다. 내신 탄탄할 때 내가 해줄 만한 게 없다. 그러니 해야 돼. 풀어놓아야 돼. 숙제도 이번 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빨리 하고 넘어가자. 우리 거 가야지. 얘는 이번에는 뭐야? 측정, 표준과 정보. 뭐 측정하래요. 그죠? 우리는 측정이라는 단어는 뭔지 알겠죠? 과학에서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과학에서 측정은. 그래서 물체의 길이, 질량, 부피 등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지. 측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측정이고.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와 도구를 사용해야 돼. 당연한 거겠죠. 과학 탐구에서 측정은 명확하게 하고, 그렇지.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하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다. 그러니까 봐봐. 얘를 봤더니 이거 분필이네. 이거 몇 cm야? 내가 측정했더니 20cm래.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측정해서 20cm야. 그럼 네가 측정해도 몇 cm야? 20cm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측정을 통해서 뭐야? 뭔가를 확립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측정해서 얘가 20cm면 네가 측정해도 20cm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할 때 쓰는 거고. 어림은 어떨 때 쓰냐면, 아니? 과학 탐구의 어림은 측정 경험과 과학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바탕으로 수행하고,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부피를 어림한도 적정한 특정 도구를 사용한다. 됐니? 자, 봐. 얘 20cm야. 얘를 측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대략 보니까 한 20 몇 cm 정도 되겠지. 그럼 뭐 어떤 자가 필요해? 그럼 한 30cm 자만 있으면 되겠지. 그게 어림 잡았던 거야. 내가 보니까 얘가 한 20cm에서 30cm 사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도구가 필요해? 한 30cm 자가 필요하면 되겠지. 이거 측정한다고 5m짜리 자를 갖고 오래. 그거 좀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림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어림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너네 신체 도구야. 알겠니? 아까도 얘기했죠. 한 보폭은 얼마야? 보폭은 75cm라 그랬지? 어림 잡아 75cm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발자국 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750cm 정도 되겠지. 이런 거 어림 잡았을 때 쓴단 말이야. 그러면 골프를 치는 사람이니까 골프 칠 때도 제일 많이 유용하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아, 내가 5발자국 갔다 왔네, 10발자국 갔다 왔네.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측정할 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장을 측정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의 기준. 측정 기준. 자, 봐. 뭐, 그래. 옛날에는 18세기 말에는, 그지? 지구에서 북극에서 적도까지를 1000만분의 1이라 그랬대. 그리고 그걸 1000만분의 1을 가지고 1m를 정의했대. 이 킬로그램의 원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기야. 원기는 뭐야? 기준이 되는 새끼를 원기라고 해. 알겠니? 원기는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그러니까 누군가를 킬로그램 원기로 딱 정해놨어. 킬로그램 원기로 정해놨으면 걔가 그 킬로그램에 딱 기준이 되는 애야. 얘는 미터의 원기가 되면 그 미터가 딱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걔랑 비교해서 어떻게 돼야 돼? 1m보다 더 크다, 1m보다 더 작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걸 원기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킬로그램 원기가 있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터 원기가 손상되어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18세기 말 지구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를 1000만분의 1로 하고 걔를 1이라고 정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의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길이는 어때야 돼? 변해. 얘는 지구가 자전함과 동시에 자전과 공전과 동시에 하지. 그래서 길이가 지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 아주 인간이 측정하기에는 어때? 작지만.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 원기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기준인데. 그러니까 기준이 변하면 안 되는데 얘가 변해. 그래서 새로운 킬로그램 원기가, 미터 원기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빛이 빛이 진동하는데 이만큼, 이거 얼마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네? 2억 9,979만 2,458초 분의 1초 동안 간 거리, 빛이 2억 9천만 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1m로 정의를 했어. 우리 과학에서는 현재 뭐가 변하지 않아? 빛의 속도는 절대로 불변이라고 했거든. 알겠니? 그래서 빛의 속도가 불변이니까 빛의 시간이 이만큼 가는 동안의 거리를 1m라고 했대. 새로운 킬로그램 원기가 있대. 일상생활에서 표준활동 뭐 이런 거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 폭염주의보, 과속관성 뭐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야. 활력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이런 거 가르쳐주니까 좀 재미없다. 그제는 됐니? 신호하고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호하고 정보. 신호는 자연에서 발생할 때 생기는 신호가 발생한다. 자연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뭐 있어? 빛, 소리, 열, 힘, 압력 등이 자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신호는 연속적인 아날로그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알아야 돼. 너네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아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차이 휘성아 얘기해봐. 뭐야? 아날로그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아니, 아날로그도 전기 사용해. 아니, 성빈아,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차이 뭐야? 연속. 아날로그 연속이고. 불연속적이다. 거의 비슷한 말 같아. 빈, 아날로그는 뭐고 디지털은 뭐야? 세종 몰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괜찮아, 했대. 너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디지털 세상에서만 사니까. 이 책은 이렇게만 설명이 됐는데 봐봐. 아주 간단한 거야. 아니? 선생님 목소리는 아날로그가 디지털까? 아날로그란 말이야. 아날로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아 소리를 내면 만약에 어떠한 그 그래프를 나타내면 선생님이 아라고 생각하면 아 이렇게 나는 거야. 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뭐 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건 다 아날로그야. 근데 우리가 얘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건 디지털인데 디지털 이렇게 쓰는 거 맞냐? 이상한데? 디지털을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디지털이라고 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얘네들을 어때야 돼? 컴퓨터화 시키는 거야. 또는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야. 됐니? 그럼 컴퓨터로 표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는 얘를 뭐하고 뭘로만 표현할 수 있어? 1과 0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1과 0으로만. 알겠니? 그럼 얘를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 얘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됐니? 얘를 뭐하고 뭘로만 표현하는 거야? 1과 0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1과 0으로만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아. 무조건 1과 0으로만 쪼갠단 말이야. 그 1과 0이 계속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돼? 우리 귀에는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 컴퓨터 언어는 1과 0으로만 돼 있단 말이야. 예스와 노만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선생님 목소리를 니네가 듣는 거하고 내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갔다가 저 스피커로 듣는 소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바로 뭐야? 얘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소리가 아날로그에 들어가서 뭘로 바뀌었다니까? 디지털화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잡음들이 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0으로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깨끗한 음이 나오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아날로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다 아날로그라고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걸 어디에다 저장하는, 특히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저장하는 건 다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전에는 그 LP판이라고 있어. 니네 LP판 알아? 옛날에 요즘 복고에서 LP판 쓰는 사람도 있는데 둥그런 판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 홈을 파서 거기다가 침을 하나 놓으면 그 LP판이 돌면서 거기서 소리가 나는, 이게 대표적인 아날로그야. LP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좋아하냐면 거기 잡음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이거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어때? 상당히 다른 잡음도 들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걔를 어때야 돼? 디지털화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잡음 다 제거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CD가 그래. 그러니까 CD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음악에서 나오는 모든 잡음이 다 없어지고 아주 깨끗한 음만 남는 거란다. 그런 걸 디지털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도 연속적으로 오는 거야. 카세트 테이프도 대표적인 아날로그였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 LP나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그걸 LP판으로 CD로 바꿔서 디지털로 전환시킨단 말이야. 알겠니?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낸다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 정도? 그러니까 디지털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다 아날로그야. 근데 우리가 녹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컴퓨터에 들어갔다 오면 그걸 전부 다 뭐라 해야 돼? 디지털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세상인 거지. 아날로그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됐어요. 그래서 신호는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신호가 발생한다. 빗소리, 소리, 열 뭐 이런 거가 되어 있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다 아날로그야. 됐니? 근데 그 신호를 분석해서 유연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체온에서 측정한 건강성. 물론 이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어때?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지. 선생님 체온을 재잖아. 됐니? 그럼 선생님 보통 건강할 때는 36도에서 37도겠지. 근데 선생님 몸에서 열이 나잖아.
됐니? 그럼 38도, 39도 되겠지. 그럼 그게 신호란 말이야. 무슨 신호가 되겠어? 열 신호가 되겠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이 사람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호에 어때? 되게 민감하다고. 알겠니? 신호에 되게 민감해야죠. 센서가 있는데 아날로그 시그널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센서라 그래. 광 센서, 빛을, 온도 센서, 온도를, 습도 센서, 압력 센서, 화학 센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감지해서 뭐야? 걔를 정보로 바꿔주는 걸 센서라고 하는 거야. 별거 없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래서 디지털 교육은 뭐 교육에도 이용되고 운송, 교통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컴퓨터야. 디지털화 되었다는 건 전부 다 뭐야? 컴퓨터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해줄 건 별로 없죠. 여러분 문제만 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네요. 15페이지. 어떤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한다. 네, 어떤 양을 잴 때 측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을 잴 때 측정이라고 해요. 어떤 양을 잴 때 측정이라는 양을 씁니다. 어떤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을 어림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림이라 그래. 추정하는 건 어림이야. 됐어요? 2번은 측정 2번이다. 측정 표준에 대한 거 동글뱅이 X네요.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어떠한 양을 측정한대, 어떠한 양을 측정한대.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인데, 그렇죠. 어떤 양을 측정할 때는 뭐 해야 돼? 공통적으로 뭘 써야 돼? 공통된 단위를 써야 되겠죠. 측정 표준에 이용되는,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하기 뭔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측정했어. 그래서 그걸 표준으로 이용했대. 뭔가를 측정해서 그걸 표준으로 저장하기로 했어. 아까 말한 킬로그램, 원기, 미터, 원기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표준으로 이용했으면 그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 정보를 신뢰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1미터 원기가 있으면 아 얘랑 똑같으면 1미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됐니? 얘랑 2배 차이 나면 2미터구나 라는 거고. 그지? 피곤할 거야. 좀 피곤하지? 내일 4월이 내일이다. 그지? 4월이야, 내일. 너는 고등학생 된 지 한 달 됐어. 축하해. 고등학생 된 지 한 달 됐어. 너 내가 처음 봤을 때 조그마한 애였는데, 이제 고등학생 됐어. 그것도 한 달이 지났어. 얘 처음 봤을 때 이만했다? 여기 저 창문, 문도 못 열고 들어와서 조그만해가지고, 그때 있다면 이만해져가지고, 다 커가지고. 안 컸어? 뭐가? 키가? 왜? 내가 널 본 게 중2 때인데 중2 때부터 지금까지 뭐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 안 컸어? 그럼 밥 어디 갔어? 밥 먹고 너무 뛰어다니지 마. 보경아 이제 많이 컸다 우리 보경이. 그치? 겁나 컸지? 겁나 컸네. 우리 보경이 키 얼마야? 왜? 많이 생각보다 안 크네? 우리 193 있어. 네? 여기 화요일날 오늘 월수반이지? 화요일날 밤에 하는 수업 있어. 알겠니? 193이래. 키 얼마야? 193이요. 저거 다 우리 카메라. 맨날 조심히 다니라 그래. 알겠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193인데 뭐 이만한데 뭐. 됐어? 그만은 옮겨가. 같이 앉아 있어봐. 거기 193, 아무튼 거기 큰 애들 다 거기 있네. 성민이 키 얼마야? 애들이 작네. 170 후반. 후반. 네? 지금 76, 77? 후반이잖아. 이 앞에서도 침을 뱉네? 야, 176, 7. 후반이야, 초반이야? 후반이지? 지금 초반이래잖아. 난 후반. 됐니? 지금 열심히, 지금 아침마다 뭐야? 우유 먹고 있어. 조금만 더 커서 180 달려고.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크면 180도 될 것 같아. 왜? 너무 작아졌어. 너무 작아진다고? 작아졌다고. 작아진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대체 없는 게 없어.
그치? 빈. 선생님 없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지. 없는 게 없어. 인격까지 훌륭해진 거. 요즘도 내가 인격도 훌륭해진 것 같지 않냐? 그치? 선생님이 요즘 인격도 진짜 훌륭해진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숙제 안 하는 새끼를 그냥 두지 않아. 됐니? 시방새, 봄날의 개나리, 됐니? 과학 18쪽 펴라, 막 그럴 텐데, 요즘은 굉장히 선생님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져 가고 있어, 크로스가. 됐니? 세종이를 만난 이후로.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한번 거의 선생으로서 별로 뭐 해줄 게 없네. 그냥 읽어주는 정도의 수준이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문제만 숙제로 드릴게요. 됐니? 문제로만 숙제를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구나 라는 거 정도. 됐죠? 그래서 한 번만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 뭐? 이거 뭐? 어디? 뭐? 이거 뭔데? 2번? 2번 뭔데? 이거? 뭐 같아? 측정 표준으로 이용해서 제공되는 정보. 이건 측정해서 표준으로 이용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전 신뢰해야 되지. 됐어요? 측정해서 제공했대. 요게 5cm라고 딱 측정해서 나한테 제공해 줬단 말이야. 휴성아, 이거 5cm다 하고 선생님이 측정해서 얘한테 제공해 줬대. 그럼 이건 신뢰해야 돼, 신뢰하지 말아야 돼? 신뢰해야 되겠지, 당연히. 측정해서 제공한 값은 모두 다 신뢰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 만들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쭉쭉쭉 그냥 풀릴 것 같아서 내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드릴게요. 문제로만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문제만 봐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